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통계학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엑셀에 대해서 한번 쭉 봤었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데이터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거를 이제 오늘 요 예제를 가지고 쭉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일 중요한 것들을 사실 하려고 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기술 통계에 대한 건데요. 어떤 데이터든지 오면 내가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엑셀을 활용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향후에는 이제 통계 패키지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항상 쓰고 있는 게 엑셀이기 때문에 이 컨셉을 완벽하게 개념을 이해하면 나중에는 이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통계 패키지를 이용해서 이 결과물들을 뽑아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통계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양적 데이터를 딱 주면, 예를 들면 어떤 키에 대한, 여러분 키에 대한 데이터를 막 한 100여 개를 줬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이 평균이 얼마지? 이걸 항상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디서 막 배우거나 막 깊이 있게 배우지 않아도 야, 이거 도대체 평균 얼마야? 이거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평균이라는 개념이 제일 기본적인 겁니다. 평균에 대한 개념은 뭔가요? 집단의 가장 중간치. 중간치. 그래서 평균치는 그 집단을 중간치, 다른 말로 하면 대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대표값이에요. 대표값.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그 데이터의 대표값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면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다 더해서 전체 수 n으로 나누면 그게 평균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평균에 대한 개념도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은 뭐냐면 데이터를 다 합쳐서 전체의 수로 나눠주면, n분의 1 해주면 그게 평균치가 되죠. 자, 이게 평균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중앙값이에요. 중앙값. 중앙값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가 쫙 있을 때 제일 가운데 있는 값. 어떤 걸 많이 쓸까요? 둘 다 같이 보셔야 돼요.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평균도 보셔야 되고요. 중앙값도 같이 봐서 얘 둘이 가까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데이터가 그 이상치들이 없구나라고 이해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예를 들면 키가 다 150인데 갑자기 2m 분들이 몇 분 계시면 평균치가 어떻게 돼요? 확 올라가죠. 뭐 인터넷이나 뉴스에도 보면 어떤 기업의 평균 연봉이 뭐 6, 7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나는 2, 3천만 원 밖에 안 받는데 막 몇십억씩 받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 평균치에 대한 뭐가 생기냐면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도 보면 엑셀에서 보면 트림 민이라 그래서 양쪽 끝단을 한 10%, 20%를 날리고 평균을 내는 방식도 있어요. 우리 최저 경기 하면은 최소값, 최대값 날리듯이. 그래서 데이터가 너무 이상치들이 많다. 근데 도대체 중심이 어딜까를 볼 때 이런 평균도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데이터는 그런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평균 내고 그 다음에 중앙값 구하고 해서 두 개 보면 얘는 비슷하네. 가 일단 머릿속에 이렇게 이 전체 데이터는 대표값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아시는 게 아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잘 쓰진 않지만 최빈값도 있어요. 어떤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최빈, 빈도가 제일 많은 수. 최빈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같은 숫자가 제일 많은 거,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1, 2, 2, 3. 최빈값 얼마예요? 2인 거죠. 그러니까 2가 제일 두 번 나왔으니까 제일 많은 거예요. 이거의 중앙값 얼마죠?
여기서 중앙은 어디죠? 애매하다. 2번, 3번. 2조 2.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의를 하면 순서가 났을 때 예를 들면 짝수개잖아요. 그러면 얘가 두 개가 한 가운데 있죠.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돼요. 그럼 2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135는 중앙값 얼마? 3이 되는. 얘는 하나 유일하니까. 1357은 중앙값 얼마에? 4. 그렇죠. 이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중앙값 어렵지 않죠? 데이터가 몇 개 안 하면 눈으로 보셔도 돼요. 근데 데이터가 10,000개다 그러면 이제 달라지죠. 10,000개를 순서로 놔서 제일 가운데 있는 거 두 개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앙값의 개념은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최빈값 잘 안 써요. 평균하고 중앙값을 가장 많이 써요. 데이터를 주면 일단 이제 기존에 평균만 구했으면 이제 중앙값도 한번 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평균하고 최빈값, 중앙값이 같을 때라는 얘기는 뭐냐면 한 가운데 다 몰려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중앙값은 여기 있지만 평균치는 더 낮죠. 왜? 낮은 점수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두 개의 위치에 따라서 데이터가 어떻게 모여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암묵적으로 아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중앙값이 평균치와의 관계예요. 근데 굳이 막 그 숫자로 머리 쓸 필요 없어요. 나중에 지금 우리가 요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요 형태를. 오늘 그 부분을 할 건데요. 일단 그걸 하기 전에 잠깐 한 거고요. 그 다음은 분산에 대한 개념이에요. 분산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죠? 국민학교 때 이게 처음 중고등학교 때도 많이 나오는데 분산은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좀 이따 이제 엑셀로 한번 해볼 텐데 분산의 컨셉은 뭐냐면 통계학자들이 이제 만든 컨셉이에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평균으로부터 도대체 데이터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예요. 자, 보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가 평균이에요.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또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이만큼 떨어져 있죠. 얘도 이만큼, 얘도 이만큼, 이만큼씩 떨어져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이 거리가 있죠, 거리. 이 거리를, 왜냐면 얘가 평균인데 얘는 플러스일 거고 이쪽은 마이너스일 거 아니에요? 평균을 기준으로 보면. 네. 요 값 빼기 평균하면 이만큼이 플러스잖아요. 네. 요 값 빼기 평균하면 요건 이만큼이 마이너스잖아요. 네. 요걸 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그러면? 0이겠죠, 그죠? 왜? 거리를 맞춰가지고 평균을 내놓은 거니까. 그래서 요것들을 다 제곱을 해요. 다 제곱을 하면 음수가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양수가 되겠죠. 대신에 커지겠죠. 2배만큼 커지겠죠. 거리의 제곱으로 커지겠죠. 그거를 다 더해서 전체 데이터 수로 나눠주면 개당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게 첫 번째 식이에요. 보시면 각각의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요. 그리고 그거를 제곱을 한 다음에 그걸 다 더해요. 그리고 그거를 n으로 나눠요. 제가 금방 말한 스토리를 그냥 통계학자들이 어려우니까 저렇게 써놓은 거예요. 각각을 평균으로 다 뺀 다음에 제곱을 해서 다 더해서 n으로 나눠주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분산이 두 개일까요? 이건 조금 어려운데 우리가 모집단이 있고 샘플이 있다 그랬잖아요. 모집단이 있고 샘플이 있다는 얘기인데 모집단을 만약 다 조사해서 분산을 구하면 그건 모분산이라 그래요. 모분산. 그래서 다 알기 때문에 n으로 나눈 게 정확하죠. 근데 모집단에서 샘플을 취했어요. 자, 이거는 모집단이 아니잖아요. 얘의 분산을 구할 때는 하나를 더 낮춰요. n-1로 전체를 나눠줘요. 왜 그러냐면 이제 흔히 통계에서는 그걸 불편 추정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모집단의 분산을 추정하는데 더 가깝게 추정이 돼요. 그게 이해되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집단이 있는데 모집단이 여기의 데이터의 분산을 구했더니 2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뭔가 샘플을 구했어요. 똑같이 나눠버리면 얘는 얘가 아니잖아요. 얘는 여기 어디선가 요만큼씩을 뽑아낸 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얘를 가지고 구한 거보다 훨씬 더, 왜? 나머지 거에 대한 산포도 또 존재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얘는 만약 이 데이터가 모집단이면 n으로 나누면 얘는 n-1로 나눠줘야 조금 더 지금 내가 구한 산포보다 조금 더 커지는 거죠. 작은 수로 나눴으니까. 그게 얘의 모집 산포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 이해되시나요? 근데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우리가 통계를 하는 목적은 모집단을 다 모르기 때문에 통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선거하거나 이렇게 투표하면 다 샘플을 해가지고 통계를 취하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데이터를 갖든지 간에 전체 데이터를 갖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다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모집단에 대한 거는 계산할 일이 거의 없죠. 다 샘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표본의 분산 그러면 n-1이 정설이에요. 정설이 아니라 이렇게 구하는 게 맞아요. 왜? 다 샘플이니까. 다 샘플이니까. 여러분이 다루는 데이터는 다 샘플이에요. 샘플. 설문조사를 하거나 뭘 하거나 다 샘플이에요.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구한 게 뭐다? 표본 분산이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커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얘를 원래 단위로 낮춰주는 게 뭐냐면 표준 편차예요. 지금 제곱으로 커졌으니까 얘를 루트를 딱 씌우면 얘는 뭐가 되냐면 그렇죠. 표준 편차가 돼요. 표준 편차. 명호가 몇 개 나왔어요. 평균, 중앙값, 분산, 표준 편차. 많지 않죠? 네. 네 개.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서 지금 많지 않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범위는 알죠? 범위는 데이터가 많을 때 제일 큰 값에서 제일 작은 값을 빼주면 그게 레인지, 범위예요. 엑셀에 범위 함수는 없어요. 맥스 민에서 빼면 되니까. 자, 그 외에도 외도라는 게 있고 첨도라는 게 있어요. 외도는 뭐냐면 데이터가 얼마나 치우쳐 있냐예요. 이건 지금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치우친다는 게 꼬리가 어디로 길게 돼 있냐 이거죠. 근데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우리는 그냥 야 오른쪽으로 쏠렸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꼬리가 왼쪽으로 길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가져요. 외도가. 외도를 구해서 그게 플러스 값을 가지면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구나 라는 컨셉을 알고 계시면 돼요. 외도예요. 그 다음에 첨도예요. 첨도. 크루트. 외도는 스큐니스, 그 다음에 첨도는 크루트시스라 그래서 얘는 얼마나 뾰족하냐예요. 데이터가 얼마나 왜 어떻게 됐을 때 뾰족할까요? 그렇죠. 많은 데이터가 한 곳 중심을 기준으로 뭐 이렇게 몰려 있을 때 뾰족하게 빈도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해되나요? 그런 거를 첨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더 뾰족한 느낌이잖아요. 얘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 보통 정규분포 나중에 정규분포를 설명드릴 텐데 이것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있을 텐데 정규분포보다 더 납작하냐 더 뾰족하냐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이건 잘 안 써요.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해요. 이거 막 씩 암기할 필요 없어요. 오케이.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있는데 일단 한번 마음이 편안한 엑셀을 켜놓고 한번 보죠. 이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걸 다 이제 이걸 전부 다 하는 거는 먼저 제가 한번 해볼게요. 먼저 보시고 이제 이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데이터가 8개가 있어요. 8개가. 위에 것만 제가 8개를 가져왔어요. 자, 요거 평균을 내고 싶어요. 평균은 함수가 있어요.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에버리지예요. 에버리지. 자, 엑셀에서 함수를 쓰는 방법은 이니셜만 단어를 다 모르셔도 예를 들면 보세요. 는하고 AVE만 이렇게 치면 에버리지라고 이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블 클릭을 누르세요. 따닥. 그래 놓고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로를 닫으시고 엔터를 치면 이거에 평균을 구해줘요. 어떻게 한 거냐면 요걸 다 더해서 8로 나눈 거예요. 에버리지. 중앙값은 메디안이에요. 메디안. 그럼 옆에다가 한번 구해보세요. 는 하고 메디안 가로 열고 데이터 선택 가로 닫고. 최빈값은 모드예요. 모드. 여기 모드가 있나 모르겠네. 모드 데이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긴 지금 최빈값이 없어요. 그죠? 하나를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맨 끝에 132를 125로 한번 해볼게요. 125 바꾸면 모드가 이제 다 바뀌는 거죠. 다. 평균도 바뀌고, 왜냐면 함수에 걸려 있으니까. 원 데이터가 바뀌면 나머지 것도 전부 다 바뀌니까 맨 끝에 거를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죠. 그래서 똑같은 놈을 두 개를 하나 만들었어. 임의로. 그러니까 모드가 125라고 이렇게 뜨죠. 됐죠? 자, 우리가 그럼 구하려고 하는 중심값들은, 대표값들은 다 구했어요. 아, 대표값만 딱 구했더니 데이터가 뭐 한 8,000개 있다. 근데 평균하고 중앙값, 최빈값을 구입했더니 데이터가 124 여기에 많이 다 몰려 있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시면 돼요. 이게 막 별게 다 있어도 이 데이터가 124호 근처에 다 몰려 있겠구나. 이런 느낌. 많지 않으면 이게 눈으로 보이니까 괜찮은데 이게 만약 몇만 개가 있거나 그러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대표값을 가지고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크게 어려움 없으시죠? 이거 외에 이제 다른 것도 한번 해보죠. 최대값, 최소값, 그 다음에 합계, 또 뭐 있을까요? 범위, 또 일단 요 정도. 얘는 맥스일 거고요. 민, 썸, 얘는 각각 해야 돼요. 그냥 빼야 돼요. 맥스에서 민을 빼시면 돼요. 레인지가 없죠. 버전에 따라서 수식이 다른가요? 현재 요거는 다르지 않아요. 근데 원래 엑셀 버전에 따라서 점점 엑셀이 진화되면서 없는 게 생겨요. 예를 들면 2007 이전 버전에는 썸이프 S가 없어요. 근데 2007 이후에는 썸이프 S가 있어요. 그 다음에 2013까지는 피벗 테이블이 있거든요. 2016 이전에는 역 피벗도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사용자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애도 진화를 하고 있어요.
데이터를 딱 주고 대표값을 한번 구해보세요라고 하면 얘기를 안 해도 저렇게 한번 딱 구해보면 아 얘가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어요. 범위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뺀 거예요. 최대값 여기 식을 보시면 그냥 최대에서 최소를 뺀 거예요. 예, 그게 범위니까 정의가. 오늘 딱 두 가지만 할 거예요. 요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고, 그 다음에 이 양적 데이터 말고 그 질적 데이터, 카테고리형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두 개를 하고, 설문지 실제로 코딩된 걸 가지고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렵지 않다. 저거는 한 번만 딱 그 PC에다가 한 번만 딱 해놓으면 데이터 왔어? 요 함수 쫙 한번 넣어보면 금방 되고, 더 빠르게 하는 방법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한 요 정도, 한 3칸 정도만 열을 한번 벌려보세요. 이렇게. 아까 설명드렸던 과정을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구해놓은 평균이 얼마냐면 이거죠? 이거죠, 그죠? 여기서 이 각각의 값에서 평균을 빼볼 거예요. 잘 보세요. 얘는 요거 빼기 평균 전체를 복사할 거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고정돼야죠. 그리고 더블 클릭을 누르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계산이 되겠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고 이걸 다 합치면 끝에 0이라고 표현이 나오겠죠. 네. 각각을 뺀 거예요. 각각에서 평균을 쫙 뺐어요. 그러면 이제 우측에 있는 값들은 플러스로 뜰 거고 좌측에 있는 값들은 마이너스로 뜨겠죠. 되셨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제곱해요. 얘들을 제곱은 꺽쇠예요. 햇이에요. 햇. 사칙 연산이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곱하기는 별표고, 그 다음에 나누기는 슬래시고, 승은 꺽쇠예요. 꺽쇠 이렇게 햇. 그 다음에 이렇게 별을 2개 치기도 하는데 하여튼간 엑셀에서 그냥 꺽쇠 쓰시면 돼요. 승이다 이거죠. 몇 승이다. 그리고 딱 치면 저게 제곱이 되겠죠. 제곱. 이렇게 제곱. 다 제곱을 시켰어요. 그리고 얘를 합쳐요. 여기까지가 뭐냐면 아까 식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서메이션 x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까지 한 게 얼마냐면 저게 194.8 얼마가 된다 이거지. 그냥 뭐만 해주면 돼? 나눠주면 되죠. n-1로 나눠주면 돼요. 왜냐면 이 데이터는 만약 요게 이것도 잘 샘플인데 하여튼 이게 모집단이었다면 거기서 나온 샘플이니까 얘는 요거 나누기 얼마? 7 해서 딱 나누면 얘가 뭐다? 분산이다. 얘가 분산이다 이거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그 다음에 분산을 루트 씌우면 옆에다 해볼게요. 분산에다가 자 루트는 엑셀에서 SQRT예요. 스퀘어 루트라는 뜻이에요. 스퀘어 루트. 그래서 스퀘어 루트 치고 데이터를 넣어버리면 루트를 씌운 게 돼요. SQRT 가로 열고 이렇게 딱 치면 이게 루트예요. 루트. 얼마냐면 5.27이 되네요. 그럼 5.27은 뭐가 될까요? 표준 편차가 되는 거죠. 얘는 표준 편차, 얘는 분산. 앞에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그냥 앞에 가로 열고 표본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표본 분산, 뒤에 있는 건 표본 표준 편차. 그러니까 굳이 모집단이면 앞에 모자가 붙어요. 모분산, 모표준 편차. 그러니까 안 붙어 있으면 생략하면 아 얘는 표본이구나라고 일반적으로 아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금방 했던
얘기들이 거의 중요한 것들은 다 하신 거예요. 근데 매번 이렇게 계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겠죠. 데이터가 한 5만 개 있으면 그거에 분산 구하세요 그러면 못 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함수가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어디다 할까? 여기다 할까요? 분산, 표본, 표준, 편차. 분산은 영어로 베리언스예요. 베리언스. 얼마나 변동의 뜻인데 베리언스. 그래서 VAR만 치시면 돼요. VAR. 하고 데이터만 이렇게 하고 하면 아까 구한 거랑 똑같이 나오죠. 표준 편차는 영어로 스탠다드 ST 데비에이션이에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게 표준 편차의 약자예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하고 데이터 선택 누르면 바로 5.276295가 바로 나와요. 근데 교수님, 네. 그러면 표준 편차도 그 약자로 명령어라고 해야 되나요? 함수. 예, 함수 명령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모집단을 그렇죠. 쓰는 게 있고. 그래서 이건 생략이 됐다는 얘기는 이건 지금 앞에 이게 명칭이 없이 그냥 분산하면은 뭐로 아냐면 일반적으로 표본 분산이라고 아셔라 이거죠. 근데 이제 굳이 야 이거 모집단이니까 모분산 구해줘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요 뒤에다가 P만 붙이시면 돼요. 파퓰레이션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모집단의 분산은 베리언스 P예요. 그럼 그러니까 n-1로 안 나누고 n으로 나눠요. 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에 가서도 끝에다가 P를 붙이면 모표준 편차가 돼요. 모표준 편차. 그래서 표준 편차나 분산은 두 가지가 있다. 근데 그게 굳이 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데이터가 분산이면, 그러니까 모집단이면 모분산을 구해야 되는 거고요. 샘플이면 표본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헷갈리시니까 모분산 쓸 일은 있다 없다? 거의 없다. 왜? 다 샘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통계학 책에서도 아무 명칭 없이 그냥 야 분산 구하세요. 그러면 암묵적으로 전부 다 표본 분산을 구하란 얘기예요. 표준 편차를 구해라 그러면 표준 편차를 구하란 얘기라 이거죠. 왜? 모집단을 다루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평균 중앙값 분산 표준 편차. 그래서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많지 않다. 데이터가 있다. 원리를 하나면에 지금 놓고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데이터가 이제 몇백 개가 있어도 요 과정을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힘들다. 라면, 엑셀 그 패키지에서, 아니, 통계 패키지에서는 그냥 단추만 누르면 나와요. 하지만 이 나오는 과정은 아셔야 된다는 거죠. 평균, 중앙값, 최빈값, 최소값, 범위, 분산, 표준 편차 정도는 알고 계셔야,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냐면, 잘 보세요. 다른 거는 있더라도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 얼마나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평균을 기준으로 보면 124를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보면 우측으로는 한 5 정도, 그러니까 한 100, 129, 130 정도, 좌측으로는 한 120 정도, 요 안에 들어올 확률이 거의 한 6, 70% 돼요. 해보시면. 이해되나요? 그게 나중에 정기분포할 때 설명을 드릴 텐데, 저 표준 편차가 시그마거든요. 그래서 보통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평균이에요. 1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 하면 요 정도 데이터예요. 이게 한 68% 정도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면 우측으로 한 10, 좌측으로 마이너스 10 하면 얼마 돼요? 우측으로 134, 좌측으로는 대략 114 정도 되면 전체 데이터의 한 5%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평균이 124인데, 저 표준 편차만 대충 보면, 아, 데이터가 대부분 어디에 이렇게 몰려 있겠구나. 가 연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 통계는 하나의 값으로 대변되지가 않아요. 과거에는 이랬다는 거죠. 과거에는, 야, 우리 키가 예를 들면,
그 키가 이렇다라고 하면 아 우리 평균 124야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그거는 그 산포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모든 데이터는 뭐가 존재한다? 산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과거에는 확정적인 거에 대한 수학만 공부했다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데이터는 항상 뭐가 존재한다? 산포가 존재하는 산포가. 그게 항상 염두에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 산포가 얼마 정도 되냐? 표준 편차로 대변된다는 거예요. 예, 모든 데이터는 이런 분포를 가져요.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다루시는 거, 뭐 기관에서 다루시는 거, 개인적으로 다루시는 모든 것들은 다 뭐가 존재하냐면 산포가 존재해요. 산포가. 그래서 그 컨셉이 항상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요즘에 간다 뭐 식사 시그마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식스 시그마. 시그마다 그러면 그림에서 시그마 곱하기 6 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식스 시그마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컨셉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면 99.7% 정도를 커버하거든요. 근데 식스 그렇죠. 3 시그마가 6 시그마예요? 아니죠.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식스 시그마가 높냐를 그냥 식스 시그마 한다 그러면 와 니네 되게 관리 잘하구나 이제 이런 경영에 대한 품질 경영에 대한 컨셉인 거고 보통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1 시그마, 2 시그마, 3 시그마 하면 요 정도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거의 99%예요. 99.73 이렇게 되든가 그래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6 시그마면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럼 얼마나 그 확률이 99.9999 뭐 이렇게 될 거잖아요. 무한대니까.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냐면 100만 분의 한 3, 4 정도 돼요. 그럼 확률적으로 보면 얼마 되겠어요? 뭐. 그러니까 거의 이런 거지. 모토로라에서 우리는 식스 시그마 한다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거의 분량을 안 내겠다. 100만 개 중에 한 3, 4개면 거의 분량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0. 뭐 대충. 그래서 요 정도 관리를 하겠다라는 컨셉인데 그건 명목적인 거고 아 우리는 엄청난 관리를 한다. 근데 이제 통계하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계산 안 하죠. 왜? 이 안에도 거의 99점 몇 프로가 오는데. 근데 이제 품질로 보면 다르다는 거죠. 왜냐면 품질이 만약 예를 들면 이런 생수를 만드는데 생수가 뭐 수천만 개가 만약 뿌려질 텐데 그 중에 한 개가 만약 여기 쇠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쇠 들어가면 이거 다 리콜이란 말이죠.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비전으로 요즘 전수검사 해버린다는 거죠. 왜? 절대 우리는 안 내보내겠다. 비전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 자성 감지되는 거 들어가죠. 특히 이런 그 캔 같은 거, 참치 캔. 여기 막 계속 뭐 자르고 뭐 할 텐데 톱날 같은 거 하나 들어가는 순간 그 참치 캔은 다 리콜인 거예요. 사실은. 확률적으로 보면 아니지만 이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지. 그리고 최근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새우깡의 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밥통 폭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뉴스에 농심에 보면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품질 문제, 리스크. 과거에는 그게 사고가 나도 조치해주면 야 너 그냥 새우깡 평생 내가 줄게 이거면 해결이 됐단 말이지. 니네 뭐 그 뭐지 뭐라 그럴까 평생 내가 회원권 줄게 이러면 해결이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리스크가 너무 커져 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자원 낭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소비자들이 그만큼 눈이 높아졌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뭐 나중에 혹시 필요하시면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데이터만 있으면 요거 다 생략이죠. 요 과정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생략. 필요 없어요. 데이터가 있으면 요런 느낌이죠. 데이터 딱 주어졌다. 그러면 요런 정도는 구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외도는 뭘까요? 외도. 외도, 첨도. 얘는 스큐일 거예요. 스큐. 스큐. 크루트. 맞나 모르겠어요. 잘 안 써서. 스큐 있네요. 스큐. 스큐. 이렇게 엔터. 그 다음에 크루트 이렇게 엔터. 이렇게 지금 얘가 그 외도 첨도예요. 외도 첨도. 비교하는 값은 없어요. 얘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플러스면은 어디로 꼬리가 길다? 오른쪽으로 길다. 아 얘는 그럼 이렇게 됐겠구나. 이렇게 됐겠구나. 그 다음에 첨도는 2. 얼마. 아 얘는 아까 기준으로 보면 뭐 얼마 이상이면 전기분포도 뾰족하다, 안 뾰족하다 이 컨셉이거든요. 근데 거의 잘 안 써요. 그냥 참고로. 그래서 찾아보면 다 있어요. 통계 찾아보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잘 안 쓰기 때문에 뭐 설문 분석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거의 평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여러분 통계 설문지 보면 대부분 데이터 보면 우측에 표로 만들어 가지고 평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2개밖에 없어요. 다른 건 안 써요. 왜?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냐 이걸 보고 싶은 거거든요. 평균으로부터 설문한 사람들의 데이터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 이걸 보시는 거니까 나머지는 그렇게 뭐 그 산업공학이나 이런 데서 필요하면 통계에서 필요하면 하는 거지만 항상 원칙은 그거예요. 아,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지? 얼마나 이게 퍼져 있지? 요 컨셉. 그러니까 아까 도대체 데이터가 어떻게 된 놈이야? 형태가 어떻게 된 놈이야? 이제 이걸 알고 싶은 거죠. 그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어떤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고요. 근데 B반은 이게 A반 데이터예요. B반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반이 더 성적이 골아요? B반이 성적이 더 골아요? 몰려 있다는 거죠. 이 A반, 예를 들면 A반은 평균이 80인데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2예요. 그러면 대부분이 80점이죠. 근데 얘는 성적은 뭐 85점인데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막 10이야, 10. 그럼 어떻게 돼요? 70에서 90. 그렇죠. 막 그렇죠. 편차가 심하다는 거죠. 잘하네, 잘하고. 그렇지 못하고 그렇죠. 이 2개만 알아도 그 컨셉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만 놓고 보니까 이렇잖아요. 근데 똑같은 데이터가 있는데 한 세트가 더 있는데 구했더니 얘랑 이제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방법은 딱 2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평균이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발생하냐. 평균이. 그래야 A반하고 B반이 누가 더 공부를 잘하냐의 컨셉이 돼버리잖아요. 요게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설문지의 통계 분석의 거의 한 50%를 차지해요. 대략. 모든 설문은, 모든 가설 검정은 뭐냐면 평균의 차이가 있냐 없냐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건설 현장에 서울 지역의 건설 안전의 만족도 점수하고 또 예를 들면 또 지방의 건설 안전 만족도 점수에 차이가 있냐 없냐 이걸 알고 싶은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걸 알아야 내가 뭐 썰을 풀 게 있다는 거죠. 보니까 지금 내가 어떤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는데 어떤 쪽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는데 어떤 쪽에서 만족도가 되게 낮았다. 원인이 뭘까? 대책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쪽 지역은 뭔가 지역적 특색 때문에 어떤 것들이 더 추가돼야 된다든가. 근데 그거를 데이터가 없으면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감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설문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의 분석이 요 평균의 차이가 있냐 없냐가 반 이상이에요. 그게 2개냐, 3개냐, 4개냐의 문제인 거지 평균의 차이 문제. 그 다음에는 이제 예를 들면
이게 그래서 평균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평균만 구해보면 그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산포가 크냐. 산포가 크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그 가설 검정이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중심치도 알아야 되고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항상 머릿속에 그 컨셉을 가지셔야 하는 게 통계의 가장 기본인 거예요. 이게 기술 통계라고 얘기를 해요. 데이터 딱 줬다? 그럼 뭐부터 한다? 평균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해보면 아 대충 데이터 이렇게 됐겠구나. 가 생기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 과정 자체. 차츰 이건 설명 쫙 드릴 거예요. 일단 저 부분 연습도 많이 해보시고 엑셀도 저장해 놓으셨다가 데이터 왔네? 내가 옛날에 어떤 함수 썼지? 열어보면서 다 한 번씩 해보면 아 이러네 라는 걸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